안녕하세요. 군사도봉입니다. 하다하다 러시아군에서 이제는 별 말도 안 되는 팀킬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자칭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 S-400이 자칭 세계 최강의 4.5세대 플러스급 전투기라는 소위 35를 팀킬로 격추시켜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이 같은 일이 단 한 번만 일어나도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크게 놀랄 일인데 불과 한 달 사이에만 S-400이 3번이나 아군인 러시아군의 전투기들을 격추시켰기에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S-400은 이번 전쟁 개전 이전에만 해도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 그리도 극찬받았지만 이번 전쟁 들어 아무것도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어 사상 최악의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 S-400이 러시아군 S-35를 격추시키는 황당한 일은 왜 일어났으며 왜 유독 S-400이 3번이나 아군 전투기를 격추시키게 된 걸까요? S-400이 이제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스펙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당하고 있는데 이를 수입해 운용 중인 중국군의 심정은 어떨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9월 15일 유럽의 방산 전문지 중 하나인 불가리안 디펜스와 다른 언론 매체인 포브스 및 여러 오신트 보도에서는 지난 7월 이후부터 남부전선 노바카호프카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S-400 방공 시스템이 이곳 상공에 진입한 같은 러시아군의 소위 35 전투기를 격추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들에서는 러시아군의 S-400과 소위 35 전투기를 비롯한 여러 무기 체계들에 존재하는 피하 식별 장치 오류가 존재하며 이 때문에 러시아군이 아군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일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사 보도들에서는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S-400이 7월 이후 최소 3건을 넘어설 정도로 아군기를 격추시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의 배경에는 러시아군 무기체계의 피하 식별 장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S-400의 공중표적 식별 능력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군의 팀킬 사건은 S-400 방공 시스템이 접근 중인 아군 소위 35 전투기를 우크라이나군이 M14 하이마스에서 발사한 GMLRS 로켓탄으로 오해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부전선 헤르손의 2개 교량 중 하나가 있고 카우프카 발전소가 있는 노바카우프카 인근에서는 러시아군 S-400 방공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량을 파괴하기 위해 날아오는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발사용 GMLRS 로켓탄을 요격하기 위해서였는데요. M30, 31 GMLRS 유도 로켓탄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장거리 타격에 적극적으로 이용 중인 최대 사정거리가 70km나 되며 기량형의 경우 90km까지도 이르는 로켓입니다. 하지만 이 로켓은 전장 3.94m에 무게가 296kg 정도로 그리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나타내는 RCS 수치 또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전장 21.9m에 전폭이 15.3m, 최대 이륙 중량이 34톤에 이르는 소위 35 전투기와 비교할 경우 뚜렷하게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S-400이 그리도 대단한 전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면 설사 피하 식별 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해도 전투기와 로켓탄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S-400의 피하 식별 장치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인데요. 이번 전쟁 들어 S-400의 굴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S-400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약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의 M14 하이마스의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되었지만 이들에 의해 오히려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후방 보급선에 배치된 S-400 방공 시스템들이 하이마스에 의해 오히려 파괴되어 나가자 분노가 폭발해버린 러시아 정부는 S-300과 S-400의 제작사인 알마즈사를 스펙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S-400에 대한 러시아군의 선전은 거짓말이었고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키는 우크라이나 공군 전술기들과 미사일은 물론 다연장 로켓에 이르기까지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러시아군에는 전무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진 것은 러시아뿐만이 아닌데요. 러시아와 함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 또한 2016년부터 인도와의 오랜 경쟁 끝에 겨우 S-400을 HQ-19라는 이름으로 도입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은 한개 대대급 전력인 세계 포대 S-400을 인도 바다 실전 배치에 운용 중인데요. 중국이 우리 한국에게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정치적인 보복까지 해놓고는 자신들은 버젓이 방공 시스템인 S-400을 도입한 것이기에 당시 이로 인해 중국은 우리 한국과 외교적인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드란 정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라는 단어의 줄임말로 미국 육군이 개발 및 실전 배치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고고도 요격 체계입니다. 사드의 주 임무는 오직 탄도미사일의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본격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로서 추진제와 유도 컴퓨터를 제외하면 폭약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사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추진제가 분리된 후 직격체가 직접 적의 탄도미사일 탄두에 날아가 충돌하여 요격하는 방식이기에 이를 적진 타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탄도탄의 요격을 위해 만들어졌기에 폭약은 없지만 정밀한 타격을 위한 유도 컴퓨터는 성능이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폭격 없이도 적의 주요 시설에 사드를 퍼부어 적진의 건물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좋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사드를 공격에 사용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 사드가 배치되면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대 중국, 북한 진영으로 나뉘어 수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책으로 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일 뿐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핵 균형을 훼손시키고 있다 주장하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S-400 방공 시스템과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먼저 배치해서 핵 균형을 먼저 훼손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를 향해 1000기가 넘는 둥펑 계열의 타격용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S-400은 서방 측의 사드와 비교되는 매우 유사한 고고도 방어 체계이며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을 갖추고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S-400은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400km에 달해 사드의 탐지거리보다 더 긴 탐지거리를 갖추고 있어서 한반도와 대만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S-400이 중국 산둥반도에 배치되면 유사시 한반도 지역에서의 한미 군용기 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중국 50일 기지 아래 여단이 배치된 미사일의 범위는 우리 한반도 전역을 한참 넘어서는 것은 물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무기들을 대량으로 잔뜩 배치해놓고 유사시 그런 미사일들을 막기 위해 배치된 사드를 걸고 넘어지며 온갖 비난과 압박은 다 해대고 있는 중국의 주장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운 좋게도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중국군이 도입하고 배치한 S-400의 성능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반면 사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대에는 사드 또한 여러 번이나 발사 실험에서 실패를 기록했지만 2005년 이후에 연속된 실험에서는 10년이 넘는 발사 실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목표물의 요격에 대부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 1월에 예멘 반군이 아부다비를 공격했을 때에도 사드가 가동되어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S-400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비스텔스 전투기의 폭격조차 막지 못했고 정직하게 포물선 운동으로 날아오는 GMLRS 로켓탄조차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반대로 S-300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전폭기들을 격추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S-400의 문제는 무기 자체 성능 부족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러시아군의 상태에 있을 확률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S-400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를 과대평가에 벌벌 떨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의 영토와 영공,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갖춰야 할 방어태세를 갖춰야 하고 원칙상 여기에 중국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